자, 여러분 400페이지에 적산법 가겠습니다. 자, 원가 방식에서 대상 물건의 임대를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인데, 이 적산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합니다. 자, 적산 임대료 개념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적산법은 개념이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출제했고요. 27회도 출제했어요. 2년 연속도 출제하고 있는데, 자, 대상 물건의 기초 가격. 자, 여러분 이 기초 가격이 나오거든요. 대상 물건의 기초 가격의 기대 이율. 이 기대 이율을 우리가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 이걸 곱하여 산정을 구한 거죠. 산정한 이 기대 수익의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이 필요한 우리가 경비를 뭐죠? 더하여 우리는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 이 개념을 작년에 또 출제해서 그 규칙 조문 그대로 출제했고요. 또 27회는 요걸 출제했습니다.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네모 안에 들어갈 말 16회 시험과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뭐냐? 기대 이율. 그럼 기대 이율은 임대차 물건을 취득하는 데 투하된 자본. 자, 여러분 임대용 건물을 10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10억이고 그 1년 동안 임대 수입이 1억이 발생했다. 그럼 얼마죠? 10억에 1억이니까 몇 프로? 10%인데 그 임대 수익은 1년이죠. 임대차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율이에요. 임대차 기간이니까 요거는 뭐죠? 장기간이다 뭐다? 단기. 임대차 기간 동안, 즉 단기적인 이율이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적 이율이고, 이 기초 가격은 적산 임대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 가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1월 1일부터 보면은 1년 기간에 1월 1일 보면요. 임대료의 기준 시점, 임대차가 개시되는 시점이 1월 1일이다. 그럼 1월 1일 있죠? 그 1월 1일에 이 건물 가격 얼마냐? 그게 기초 가격이에요. 되겠죠? 임대료가 개시되는 시점, 그럼 1월 1일부터 개시됐다. 그러면 그때 이 건물 가격 10억이다. 그럼 10억이 기초 가격. 자, 그럼 기초 가격의 기대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에 필요 경비죠. 여러분, 임차인이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죠. 소모되는 감가상각비를 경비에 포함시켜서 건물주는 임대료를 뭐해? 회수를 해야지. 소모되는 비용을 감가상각비, 또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 또 세금, 재산세, 대상 부동산에 직접 귀속되는 이 세금인 재산세라든지 손해보험료, 뭐 공실 등에 따른 손실 상대, 이런 건 다 경비 속에 포함시켜서 임대료를 회수를 해야 돼요. 근데 항상 요 수식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수식을 출제해요. 수식. 예, 수식 시험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 개념, 적산법의 개념이 20회 시험에는요. 요걸 뭘로 출제했냐면 사정, 보정으로 출제했어요. 사정, 보정이 아니라 먼저 필요, 재경비. 이건 출제를 했죠. 개념을 물어요. 24회 시험에도 개념을 물었고 27회, 28회 시험에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개념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비교 방식으로 갑니다. 자, 비교 방식 보면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비교 방식인데, 자, 비교 방식은 우선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우선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자,
이 대상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준가액이라고 하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입니다. 여러분,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라고 하죠. 임대료를 줄여서 임료인데, 자, 여러분 27회 2년 전에는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물었어요.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요 임대료가 뭐냐? 정답은 비준 임대료. 네모 안에 들어갈 말. 그러니까 이건 개념을 묻는 문제인데, 자, 비중 가액을 이제 나오죠. 개념 한번 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여러분 교재 40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 거기 개념 박스 바로 위에 갑니다.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하니까 거래 사례를 수집했죠. 그럼 거래 사례를 수집했을 때 그 사례 물건, 자, 여러분 항상 대상 물건 하면 앞에 평가를 붙이면 돼요. 평가 대상 물건. 그럼 사례 물건을 수집했으니까 사례 물건에 뭐가 나오죠? 가액. 사례 물건 얼마냐 나오겠지. 그래서 이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현재 상황에 맞게 뭐가 이루어진다? 사정 보정. 자, 사정 보정인데 26회. 여러분이 3년 전에 요 네모 안에 들어올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 거기 색깔 있어요. 사정 보정을 또 네모 안에 들어올 말을 출제했어요. 사정 보정, 그리고 시정,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 문제를 구하려면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알면은 계산 문제, 비중가의 계산 문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분 거기에 거래 사례 수집 선택 기준에서 4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03페이지. 자, 우선 출제를 할 텐데, 여러분 거래 사례 수집 기준 네 가지를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구할 수 있거든요. 거래 사례에 있어서의 선택 또는 수집, 우리가 기준이죠. 거래 사례의 선택 수집 기준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자, 네 가지 보니까 사정 보정의 가능성, 시점 수정의 가능성, 위치의 유사성, 물적 유사성 네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사정 보정의 가능성은 뭐냐면, 여러분 사례 물건. 자,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한다. 그럼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고칠 수 있으면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정 보정이란 건 뭐죠? 그러면 사정 보정 요인이 뭐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니까 사정을 보정하는 거예요. 그럼 사정 보정 요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 우리는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고가 거래일 때는 감액을 해야겠지.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 있겠고, 또는